저는 벤처 회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큰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사업은 한때 불경기를 맞아서 회사가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직원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있는 구조조정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만두게 하려니까 참 마음이 아파서 선뜻 말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몇 개월간 계속 회사는 어렵지만 유지하면서 끌고 가다 보니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어쩌면은 이러다가 다 함께 망하는 게 아닌가, 다시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인문학을 연구하는 정근용입니다.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못되게 하자니 이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자고 하니 더 큰 환란이 닥칠 것 같은 그런 일들 마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자, 오늘의 강의 주제, 못된 마음도 필요한가요? 입니다. 서기 208년, 즉 삼국지 시대 때 유비는 저 북쪽에 있는 조조와 더불어서 대치형국이었는데요. 조조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만 대군이나 남하를 해서 유비의 군대는 형편없이 남쪽으로 피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유비를 따라가겠다고 난리입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유비는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버리고 간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하고는 손권이 있는 남쪽으로 길을 떠나면서 계속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고집했습니다. 강가에 이르러서는 조조의 군대가 너무 많이 추격해 와서 이제 큰 위기를 맞게 되어졌습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애민가번, 백성을 너무 사랑하면 가히 번뇌를 만난다, 이렇게 말해서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유비는 잘못된 군주라고 표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위기상을 겨우겨우 극복하고 결국 유비는 몇 명의 군사들과 함께 무사히 피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유비는 조조의 군대에 잡혀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300년 전에 유명한 유방과 항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유비와 달리 유방이라는 사람은 항우와 일대 격전을 치렀는데요. 그는 고향 서주에 들러서 자기 자녀 2명을 태우고 항우의 군대 추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마차에 사람이 많이 타서 그런지 속도가 너무 늦어져서 항우의 군대 추격을 받게 되어지자 그의 자녀 2명을 마차 밖으로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겨우 포위망을 벗어난 후 마부가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식을 밀쳐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자 유방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살고 나서 자녀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 같이 잡히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피신을 해서 결국 훗날 항우를 격파한다면 자녀를 찾아올 수 있는 법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말이 일리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너무나 몰인정한 것 같아서 그 말이 맞는지 아닌지 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방이라는 사람은 참 얼굴 두꺼운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서 자식을 떨어뜨리고 회생한 유방의 일화가 있지만요. 또 그 다음 장면에서 보면 놀라운 사실을 만나게 되는데요. 유방의 승리를 크게 도왔던 한신이라는 대장군이 어느 날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남기고 죽게 되어집니다. 토사구팽이란 사냥개가 영리한 토끼를 만나서 생포한 후에 주인에게 갖다 줬더니, 즉 한신이 유방에게 적군 항우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왔더니 그가 내게 상을 내리기는커녕 펄펄 끓는 물에 나를 팽 삶으려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유방은 승리한 후에 한신을 처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의 유방은 자식을 밀쳐내고 내가 승리하고 되찾겠다라는 말을 했지만은 뿐만 아니라 승리한 후에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신이라는 명장을 결국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역사에서 참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고사성어에 보면 면후 심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중국의 이존오라는 분이 만든 후흑이라는 책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얼굴면 두터후,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검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후안무치, 사람 후안, 얼굴이 두껍다라는 그 뜻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존오는 면후 심흑한 자가 역사의 승리자가 되었고 큰 지도자로 숭배받는다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면후 심흑의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일리 있는 이야기인지 역사적 사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는 하북을 통일하기 위해서 라이벌이었던 원수를 만나서 결판을 내려고 했는데요. 성 안에서 원수는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동나고 있었고요. 조조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며칠을 좀 더 잘 버티면은 원술이 항복할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배급관 왕후를 불러서 오늘부터 내 명령대로 하라. 대박을 지금보다 작은 것을 사용해서 식량을 배급하도록 하라. 그런데 며칠 후 이 배급 식량이 줄어든 것을 눈치챈 병사들이 조조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도 평소에 배가 고픈데 이렇게 식량을 적게 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 내가 자초지종을 한번 알아보마. 그리고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배급관 왕후가 식량을 착복한 것이다. 뒷박을 너희들에게 속이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왕후를 목을 베어 병사들의 항의를 달랬던 겁니다. 조조는 왕후를 제물 삼아서 병사들에게 뒷박을 속이게 만든 결과 며칠 더 잘 버텼고요. 예상대로 원술은 항복에 들어와서 조조는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36기에서 말하는 이대도강, A 작은 것을 희생해서 큰 것을 얻는다라는 유명한 사자성어인데요. 면후 심흑의 그 극치로서 조조는 얼굴 두꺼운 뿐만 아니라 마음도 검은 행동으로서 가끔 전쟁에 승리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자 백가의 사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중국에는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역사가들은 유가, 공자, 그리고 도가의 노자, 묵가의 묵자, 그리고 법가의 한비자를 대표적 사상가로 꼽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공자는 평소에 인애를 강조했고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위, 뭔가 사람이 인위적이지 않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묵자는 항상 사랑해야 된다. 공자의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다. 나는 언제 어느 때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겸의 사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한비자는 무슨 소리냐? 사람을 다스릴 때, 국가를 통치할 때는 법과 술로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 같은 이야기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자의 유가는요, 제가 보기에 이웃이나 친구들 관계에 가장 적합한 사상인 것 같습니다. 노자 도덕경은 중심 인물 속에서 사람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노자 도덕경은 내면의 수양을 위한 책으로서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자 도덕경은 이웃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참선을 하신다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묵자는 모두를 사랑하자고 했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친척은 언제 어느 때는 항상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이 가까운 사람일 때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법가는 기업과 조직에 매우 유용한 사상이 되겠습니다. 앞서 배우신 면후심흑 같은 내용의 대상은 바로 기업과 조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사상이 더 우열관계로 비교해서 배울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맞는 학설을 내어놓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생활인문학으로서는 이웃 친구 관계, 개인의 수양, 가족, 친척, 그리고 기업 조직에서 적절한 그 사상가의 내용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통찰한 한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은 호리지성을 갖고 태어났다. 호, 좋아할 호, 이익이. 인간은 누구나 이익을 좋아하는 성품을 타고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이익관계가 먼저다. 부자 관계도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생길까 관심 갖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참 매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는 불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결국 실패하는 이유가 믿음에서 생긴다는 거죠. 우리도 주변에 누군가를 믿어서 돈 떼이게 되는 일이 많죠. 사람을 믿는 게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비자 철학의 핵심은 리더의 지존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면후 심억도 좋지만 얼굴이 두껍기가 결국은 성장, 성벽의 이 두께만큼 담장처럼 두꺼워져야 된다. 사람의 마음이 심헉, 검어야 하지만 이 검기가 흑여 메탄, 흑이 석탄처럼 굉장히 시큼해져야지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이무형, 이 담장처럼 두꺼워진 얼굴이 훗날은 이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성공한다는 거죠. 마음의 검기가 너무 검해지면은 이 색이 무슨 색인지 알 수 없는 흑이 무색이 된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탄론할 정도로 얼굴이 두껍거나 혹은 어설프게 검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실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후여 성장이나 흑여 메탄의 경지에 가기가 어렵고요.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희고 얼굴이 두껍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나도 다소 얼굴이 두꺼울 필요가 있겠구나. 내 마음도 다소 필요할 적에는 이 검은 마음을 가져도 무방하구나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 인물들을 인의와 후억이라는 주제로 분류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외형적으로는 얼굴이 되겠죠. 얼굴이 두꺼운 사람을 면후라 한다면 얼굴이 얇은 사람들은 면박, 얇을 박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검은 사람들은 심흑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흰 사람은 심백이라고 호칭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요. 얼굴이 얇고 마음이 흰 사람,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송양공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중화민국의 장제스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왕의 지위에 있었지만 송양공은 어설픈 인을 베푸다가 결국 전사하고 말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의 장제스는 손문을 이어서 그가 중국의 근대사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결국 250만 군대가 저 모택동에게 패배함으로써 그 지위를 잃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얼굴이 얇고 마음이 흰 사람이 크게 성공하거나 오랫동안 국가를 유지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면후 심백의 경우입니다.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흰 사람은 누가 있을까? 바로 한나라 유방의 신하 한신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펑도화이, 우리가 팽덕회라고 부르는 사람을 익히 알고 있는데요. 팽덕회는 중국 근대사의 유명한 장수인데요. 그가 루산에서 모택동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을 해달라.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서 모택동을 비판했다가 결국 그는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얼굴이 두터운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흘러 성공하는 경우는 많은데요. 역시 그 지위를 보존하지 못하고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많은 인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얼굴이 얇고 마음이 검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초나라 항우가 있고 중국의 장칭이 있겠는데요. 초나라 항우는 마음은 검어서 그의 국가를 다스리면은 부족함이 없었지만 28번 싸워서 이기고 29번째 유방의 군대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얼굴이 검어서 성공을 했지만 얼굴이 얇아서 곧바로 실패로 직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장칭은 모택동의 아내였습니다. 모택동 사후에는 중국의 사인방으로 불리우면서 중국을 호령하였는데요. 이 여성은 마음은 매우 검은 여성이었습니다. 원래 중국 상해에서
배우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훗날 모택동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은 했지만 모택동이 늘 그에게 지적을 합니다. 당신은 얼굴이 얇아서 큰 인물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결국 저 등소평에 의해서 그는 그 자리를 잃게 되어졌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후 심억을 한 사람입니다. 위나라의 조조가 대표적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그는 부하들의 그 면죄부를 줄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희생양을 삼으면서 그가 원했던 승리를 쟁취했던, 그래서 끝끝내 조조가 삼국지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인물로 조명받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근현대사에서 마오쩌둥은 참 마음도 검고 얼굴이 두터운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결국 중국 근대사의 첫 번째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오늘날에도 중국 많은 곳에서 추앙을 받는 중국인들의 가장 사랑받는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못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나쁘다고 치부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너무 깨끗하신 분이거나 혹은 얼굴이 얇으신 분이 있다라면요, 면후와 심억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늬로서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